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뒤에서 후광이 비치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내가 얼굴을 모르는 탤런트인가 보다. 간호사가 막 들어와서 원장님 매니저 같은 분도 왔어요. 탤런트인가 봐요. 막 이러는 거예요.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100명 중에 90분이 구독을 안 하셨더라고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박수경입니다. 네, 성형외과 못해가지고. 나는 무조건 외과 했는데 성형외과는 내정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히 도전할 생각도 못하고 그러면은 뭐 외과 할까? 산부인과 하다가 외과는 장을 못 보겠더라고요. 외과 선생님들 존경합니다. 그럼 남은 게 뭐가 있지? 하다가 이비인후과는 관심이 없었고 안과도 별로 관심 없었고 그 다음 남은 게 이제 산부인과더라고요. 외과는. 그래서 그냥 산부인과 하게 됐어요. 워낙 째고 꼬매고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레지던트 때인데 밤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저기 여자분이 배가 아프신데 좀 이상해요. 와서 봐주세요. 그래서 막 달려갔는데 누가 봐도 산모인 거예요. 막달 산모. 배가 이제 애기 움직이는 게 보이고 그냥 막달 산모인 거예요. 뭐야 빨리 분만실로 옮겨. 그래서 뭐 드라마처럼 막 카트에 옮겨가지고 막 달려가지고 분만대에 옮기자마자 몇 번 힘드니까 바로 이제 애기가 나왔어요. 애기를 이제 시상하실에 보내고 환자분한테 인적사항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몇 살이고 뭐 이렇게 다 물어봐야 되는데 나이가 21~22살. 그 다음에 의아했던 거는 애가 이제 두 번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그 젊은 나이에 그러면은 몇 살 때 초대를 한 거예요? 했더니 18살? 그래서 그 애는요? 그 아이도 고아원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요? 그랬더니 저는 못 키워요. 뭐 애니까 당연히 못 키우겠죠. 그래서 시설 보육원? 시설을 좀 알아보고 그랬는데 본인도 이제 고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할 친척도 없어, 보호자도 없어, 뭐 결혼도 안 했어, 뭐 이래가지고 마음이 좀 짠했어요. 좀 특이했던 거는 그분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지금 굳이 얘기하자면은 소녀시대의 유나, 아이돌급 168, 네, 막 진짜 날씬하고 피부도 막 새하얗고 얼굴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분만 내내 밖에 이제 남자분이 한 분 계셨던 거예요. 남자친구분인가 봐요. 내가 그랬더니 아니에요. 오늘 처음 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요? 오늘 처음 보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남자분을 불렀어요. 그래서 남자분한테 이제 어떻게 된 사이냐 이렇게 응급실까지 오셨고 또 분만 내내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시고 그래서 어떻게 된 관계냐 그랬더니 자기는 여관 직원이라는 거예요. 여관 직원이요? 그랬더니 네 오늘 입실한 분인데 관계를 하게 됐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방에 이렇게 자기를 불렀대요. 그래서 관계를 하는 중에 배가 너무 아프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119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너무 아프다니까 얼굴결을 따라왔고 오늘 본 사이라니까 뭐 어떻게 저도 이제 그만 가셔도 된다. 그래서 이제 보내드렸죠. 여자분은 이제 산후조리 할 데도 없잖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연락 막 이제 병원에서 하니까 수녀원에서 그 산후조리 해주시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녀님이 오셨어요. 수녀님이 옆에서 이제 산후조리도 해주시고 또 직접 데리고 가셔가지고 산후조리도 했는데 어떻게 잘 됐네. 이제 잊고 지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수녀님한테. 선생님 그 혹시 누구누구 환자분 병원에 안 왔어요? 네 안 왔어요. 며칠 날 올 예정도 없어요? 네 예정도 없어요. 며칠 날 오기로 했는데 안 온 거 보니까 안 오실 것 같아요. 왜요 수녀님? 그랬더니 사실은 산후조리를 끝날 말 정도에 수녀원 그 산후조리실에 있는 돈을 다 훔쳐서 달아냈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안타깝기도 하고 얼마나 이제 본인 처지가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가엾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성분이 오셨는데 임신하셨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좋아하는 얼굴이 아니에요. 되게 당혹스러운 얼굴이에요. 그래서 예상치 않으셨나? 그랬는데 임신된 날짜를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12월이면 12월 5일이에요? 6일이에요? 7일이에요?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임신이라는 게 날짜가 이날부터 이날 임신되셨어요.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지 12월 5일이에요. 6일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관계하신 게 임신되신 거예요 했는데 질문이 그냥 계속 그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그러니까 며칠이냐고요. 계속 그러시길래 그런 분들이 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감을 했죠. 결혼을 하셨지만 이제 다른 파트너분이 계시구나. 끝까지 제 대답은 마찬가지예요. 이날부터 이날이고 가능성이 다 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2월 5일은 남자친구, 12월 6일은 남편인데 도대체 어떤 날짜냐. 그래서 5일일 수도 있고 6일일 수도 있다. 결국은 그렇게 설명드리고 갔는데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면서 나갔던
환자분이 계세요. 이게 누구 A인지 알 수가 없나요, 의학적으로? 알 수가 없죠. 5일일 수도 있고 6일일 수도 있고 이게 만약에 일주일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이분이 더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 들 수 있지만 아니 2, 3일도 아니고 하루 차이를 어떤 산부인과 가도 어떤 의사도 얘기할 수가 없다. 이거는 하루 차이에 아빠가 누군지 얘기해 줄 수 있는 의사는 나 말고도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굉장히 불평하시면서 나가셨던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애기 DNA를 채취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기까지 모를다.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네,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같아서 기억나요. 중3이었어요, 중3. 임신돼서 왔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가족 관계는 참 좋은가 보다. 외부분 이제 혼자 와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엄마, 아빠 같이 왔길래 가족 관계는 좋은가 보다 이렇게 혼자 이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애가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우울증 약 먹고 정신병동에 입원하고 술하고 담배하고 문신하고 남자친구도 막 계속 번갈리고 막 이렇게 문제점이 좀 많은 아이였어요. 이제 어떡하나 임신됐는데 그랬더니 수술을 바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얘기는 된 거냐 그쪽 집안하고는 그랬더니 누군지 알 수가 없대요. 워낙 여러지라서 누군지 알 수가 없고 더 급한 거는 내일 소년원에 수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오늘인데 오늘 임신 수술을 받기 위해서 왔지 원래는 수감일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올 수도 없대요. 소독받으러. 너무 문제가 많아서 이제 엄마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도 이제 너무 우울증이 오셔가지고 정신병원에 다니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빠는 여자애를 찾느냐고 생계도 그만두고 부부가 계속 여자애만 쫓고 다니시는 거예요. 딸이 어디 있는지 딸이 문제 일으키면 그거 수습하고 경찰서, 병원, 청소년 수감원 거기를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랑 얘기하게 됐는데 사실은 원장님 입양한 애예요. 입양하고 제가 둘째가 생겨서 둘째는 집에 있는데 혼자 밥 해 먹고 혼자 생활하고 우리 두 부부는 얘를 따라다니냐고 정신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해결할 방법은 없고 참 마음이 아팠던 사연이 있습니다. 요새 좀 청소년 임신 사례가 좀 많아지나요? 과거보다는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친구들은 낳는 것보다 중절을 많이 애가 애를 낳을 수는 없으니까 어른들이 다 합의된 상태에서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제 애라도 저도 수술할 것 같긴 해요. AV 분들은 딱 봐도 콜라빵 몸매예요. 막 가슴, 허리, 엉덩이 콜라빵 몸매고 굉장히 화려하고 성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질 쪽으로 할 수 있는 레이저라든가 수술 이런 거를 다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관심도가 되게 높아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러죠. 야하게 생겼다, 섹시하게 생겼다, 말투라든가 생김새가 몸매부터 다르시더라고요. 본인이 내가 AV 배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는데 얘기하다 보면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한 분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신데 그때가 이제 10년도 더 됐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뒤에서 후광이 비치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내가 얼굴을 모르는 탤런트인가 보다. 간호사가 막 들어와서 원장님 매니저 같은 분도 왔어요. 탤런트인가 봐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되게 아름다우시다. 막 이렇게 봤는데 그분이 전반적인 컨디션도 안 좋고 원장님 질 쪽이 좀 안 좋아요. 저 원장님 제 직업은 템프로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질염도 치료해드리고 했던 경험이 있어요.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기억에 남아요. 근데 최근에 원장님 저 템프로예요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왔어요. 근데 예전보다는 조금 더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의 템프로보다는 아름다움은 좀 떨어지신 분이어서 예전의 템프로는 아니다. 뭐 이런 좀 느낌이 있었어요. 기억에 남는 분인데 이분은 지금은 이제 전성기가 지나서 나이가 이제 40, 50대 들어가시는 탤런트 분인데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날짜부터 시간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도 아무도 안 타는 거 확인하고 그 직원들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병원에 그거를 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도 안 탄 거를 확인한 뒤에 자기가 지하 2층에서 탈 거고 올라갈 때까지 아무도 타면 안 되고 내릴 때까지 보안을 유지해달라. 뭐 그럴 정도의 분은 아니었는데 그리고 내가 환자분들 눈에 띄지 않게 바로 오자마자 개인 방을 준비해달라. 뭐 이렇게 되게 요구가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원하신 대로 다 해드리겠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왜 이렇게 일을 하실까 그런 분도 있었고 지금 진짜 매일 네이버 뉴스 무슨 기사에 맨날 나오는 드라마 나오고 1% 진짜 탑인 분인데 스레빠 끌고 그냥 환자분들 사이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화장도 하나도 안 하고 추리닝 입고 편하게 진짜 의식 안 하고 근데 너무 예쁘셔가지고 다 알죠. 환자분들 다 알고 직원들도 다 알고 진짜 너무 핫하신 분이라서 근데 너무 소탈하셔가지고 놀랐던 분도 있어요. 남자도 아닌데 여잔데도 성전환 하신 분인데 너무 아름다워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키도 한 168, 170 정도 되셨고 진짜 여성 최상의 여성 너무 여성스럽고 말도 와 원장님 눈도 잘 못 마주쳐요. 네 뭐 이러면서 너무 여성스럽고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태국에서 이제 수술하고 오셨던 분인데 이제 여성 호르몬도 한 달에 한 번씩 맞고 다 수술한 부위가 아무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소독하러 오신 거예요. 그분도 너무 아름다워서 기억에 좀 남아요. 이런 분들은 보통 산부인과 가면 어떤 치료
치료를 받나요? 일단은 그 수술하고 와서 다 날 때까지 소독하러 오시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여성 호르몬 주사 맞으러 오시고 질염 치료도 하시죠. 뭐 소음순 수술, 이쁜이 수술 같은 것도 하시나요? 선전하신 분들은 소음순, 대음순이 없어요. 질만 있어요. 그래서 소음순, 대음순 성형할 게 없어요. 지금까지 산부인과에서 일어난 해프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